안녕하세요.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김진주의 모자이크 김진주입니다. 오늘은 행복과 불행의 한 끗 차이를 결정짓는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냐 이런 얘기를 하시곤 하는데 의외로 저는 과거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싫은 소리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런데 우연하게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불행해지는 지름길. 바로 일반화입니다. 사람은 다 그래. 남자들은 다 그래. 여자들은 다 그래. 이 사회가 원래 그래. 이런 게 바로 일반화거든요. 우리는 엄청 많은 순간에 일반화를 해요. 일반화라고 하면 일부 경험이나 사례를 통해서 이게 항상 그렇고 모두가 해당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이 일반화는 굉장히 편리한 사고 방식이라고도 해요. 생각을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고 그 무게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아도 되고 상처받을 가능성도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일반화는 방어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치지 않기 위해 미리 세상을 조금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듯이 이 일반화, 과한 방어는 항상 탈이 나요. 경험을 할 수 있는 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 못 만나거나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었는데 못 하게 되는 거죠. 그 단순간에는 조금 가벼워지지만 행복과는 굉장히 멀어지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신도 이 일반화의 한 영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울이 깨지면 안 좋다? 뭐 이런 미신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칙이 생기는 것도 맞지만 자유도 의외로 같이 사라져요. 되게 재밌는 사례를 봤거든요. 김희철 씨가 이제 기안84님이 이렇게 놀러 왔을 때 현관에 뭐 거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현관에 거울 두면 되게 안 좋다던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희철 씨가 "미신과 싸우려고 달았다." 이러면서 "진짜 해 봤는데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 그 경험을 깨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희철 씨의 표정을 봤을 때 뭔가 되게 편해 보이고 유쾌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일반화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확신에 차서 '이건 반드시 뭐뭐하다.'라고 하면 저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예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뭔가 그 확신을 가지는 순간부터 제가 시야가 조금 좁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는 유튜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라고 말버릇처럼 하시는 분을 되게 좋아하긴 해요. 일반화의 반대는 특별화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진짜 입버릇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엔 '뭐가 이렇게 태평하지? 뭔가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되게 얘기하지? 집이 잘 사나? 뭐 이렇게 세상을 편하게 사는 것 같지?' 부러우면서도 답답했어요. 그래서 '아휴 세상은 녹록지 않아.' 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같이 다니니까 그 말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 말을 따라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삶이 조금 편해졌어요. 누군가 실수해도 '그럴 수도 있지.' 일이 어긋나도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은 포기라기보다 제 자신에게 시간과 여유를 주더라고요. 저도 한때 공론화를 하면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어요. 일반화에 많이 빠졌던 신림 등산로 살인 사건을 보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모방을 했다 막 이런 기사가 나온 적 있어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이 공론화를 내가 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이어진 것 같아서 뭔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연히 그 유족분이랑 연락이 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해자가 잘못한 거지 왜 피해자가 그걸 생각하냐고.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아 잠시 너무 힘들어서 내가 또 여기에 빠져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화를 잘 하지 않는 성격인데도 이 일은 이 일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내가 책임져야 할 적당한 그 책임을 지면 된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또 하나의 특별화가 있다면 저는 부정보다 긍정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부정만 특별하게 보는 게 아니라 긍정 역시 특별하게 본다는 의미인데요. 공론화를 마음 먹었을 때 사실 악플이 많고 뭔가 희롱하는 게시물이 있을 걸 이미 예상했죠. 그런 댓글이 달릴 수밖에 없죠. 누군가는 좋아하며 누군가는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처참히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악플보다 응원하는 댓글을 더 크게 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10개 악플보다 1개의 응원을 10번 더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쉽진 않지만 그런 글들을 다시 재차 찾아보고 새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 또다시 알게 된 건 바로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 제 책 싸울 게 안 좋았으니까 마지막 구절에 있는데요. 이 말이 의심스럽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론화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가해자도 만나봤고 기자님들도 만나봤고 변호사님들도 만나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건 진짜 통계적으로 양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만약에 '좋은 사람들이 진짜 세상에 많은 게 맞아?' 라는 의문이 든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양이 부족하지 않은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화는 그 양을 늘릴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거든요. 특별화는 반대로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 주고 또다시 세상을 만날 수 있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정말 삶을 행복하게 사는데 이 특별화, 일반화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화는 진짜 편하잖아요. 2차 가해도 그래요. 2차 가해를 하고 나면 '내가 그런 행동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할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 가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화를 정말 많이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지면서부터 세상이 굉장히 좁아 보이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불행해지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한번 버릇처럼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그런 거야. 그 상황이 그런 거야.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을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김진주의 모자이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